우리 대한민국이 202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베이비 부모인 60년대생이 지금 은퇴자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대책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생이) 은퇴하는데 초고령 사회에 대한 안전판이 없다라는 그러한 아주 자주 섞인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였었죠. 우리가 노인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10월 1일은 이 대한민국의 노인의 날이었었죠.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국군의 날과 중복돼서 그 다음 날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즈음이 되면요, 노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날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벌써 2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 노인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 진입이 눈앞에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손꼽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2025년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곧 1963년생이 은퇴하는데 노인 지원책은 1940년에서 1950년생에 집중되고 있다. 네, 이러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노인의 날을 맞이한 특별 기사가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는데 노인 10명 중 4명이 가장 가난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었죠. 자, 그런데도 국가는 세계 10위권 OECD에 들어가 있고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노인들은 가난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일 통계청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죠. 1955년생에서 1963년생을 1차 베이비 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요, 그 비중이 20.6%로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요. 2035년에는 30%, 2050년에 가면은 약 인구의 40%까지 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 이 대한민국 노인사회, 과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됐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개선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를 맞아야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60세 정년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죠. 이것도 64세, 65세가 늘어나더니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안하겠다는 이 공적연금 개혁 방안에는요, 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또 68세로 늦추려는 그러한 내용이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반 직장의 평균 은퇴 시기가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10년 넘게 이 근로 수익도 연금 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이 고령층,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고령 인구 비중이 여기 나와 있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거죠. 2023년에는 18.4%, 그 다음에 35년에는 30.1%, 2050년에 가면은 40%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우리가 저출산도 문제고 고령화도 문제인데 고령화에 대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 분석 기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60년대생이 은퇴하는데 초고령 사회 안전판이 없다. 1960년대생이 한 해 약 70만 명에서 80만 명, 더군다나 이 63년생부터는요 85만 명, 62년생이 83만 명, 61년생이 85만 명, 60년생도
85만 명. 네,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기 보고 있죠. 네, 올해가 1958년생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에 들어왔는데 그게 80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이것이 벌써 5만 명이 늘어나서 85만 명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 인구의 10%도 안 되는 일자리,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1인 가구가 나중에는 노인층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올해 기준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이 가장 안정적인 기본적인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적 연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도 40%를 지금 줄인다는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안이 지금 벌써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자, 또 공익활동형 이 일자리가 60만 개,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약 8만 개, 민간형이 19만 개, 총 8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노인 인구의 약 9.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없죠. 특히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 60만 개는요,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들에게만 또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고 있는 이 30%는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소득은 27만 원에 불과해서요. 이게 말로만 일자리지 노인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수익활동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그나마 놓이는 노인 지원책이 1940년에서 50년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노인 연령층에 진입하는 이 베이비 부머들 1955년부터 1963년생 1차 베이비 부머 특히 60년대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세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기초가 기초연금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방송에 제가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네,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우리 노인들의 가장 안정적인 기초적인 안전판이었었는데 이 안전판에 대한 지금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죠. 네, 그래서 과연 이번 공적연금 개혁이 과연 기초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노인층의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자, 세계 최고령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국이 늙어갑니다. 한국이 늙어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세계 유명한 교수가 대한민국 큰일 났다. 네, 그런 기사를 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8명, 노인 인구 비율은 초고령 사회 20%를 넘기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 해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은퇴를 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층에 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초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기간이 또 가장 짧은 나라 2025년에는 20.6%. 자, 과연 우리나라 이렇게 최고령 국가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또 노인 세대들은 고령화가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자, 은퇴하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을 봤더니요. OECD 국가들의 평균, OECD는 38개 국가인데요. 평균 지출되는 비용이 약 7.7% 비율이었었어요. GDP 대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GDP 대비에 노인 지출,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2.8%. 네, 3분의 1이 지금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낮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노인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나 법안이 좀 미비했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가 OECD 경제국가 10위권이고 선진국인 지금부터라도 이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노인에 지원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요. 세계 최고의 이 노인 빈곤율을 자랑하고 있죠. 더군다나 빈곤율이 높으니까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것은 오히려 40%로 축소를 해야 된다. 세수의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초연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까? 노인층 지원 대책인 가장 안전판인 기초연금. 이거는 정말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거를 개인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죠. 노인 빈곤율. 당신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지금 빈곤하잖아. 이걸 개인한테 책임을 진다면 이게 과연 국가겠습니까? 근본 공적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10월 달에요. 정부의 1차 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40%로 축소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기초연금을 100%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법안도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죠. 자, 과연 우리나라가 이 노인층에 대한 이 안전판인 기초연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을 보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은 별도의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요. 선별적으로 가져간다면은 노인 빈곤율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에 대비해서 60년대생의 은퇴자가 쓰나미처럼 물려오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요. 자, 기초연금은 보편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선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